네, 교과서 81쪽 더 생각해 보기. 예.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있습니까? 아까 내가 이제 골고루가 중요하다 그랬죠. 골고루가.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무엇든지 골고루 적당히 먹으면 돼요. 예. 식이섬유 섭취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식이섬유가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음식에 어느 정도나 들어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음에 어제 하루 동안의 식단을 써 보십시오. 이제 어저께를 쓸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흔히 자주 먹게 되는 걸 쓸 것인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는 우유 200mg, 계란 프라이, 그 다음에 바게트 뭐 500g, 그 다음에 뭐 모닝글로리 얼마 뭐 그렇게 하고 뭐 무슨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하고 점심 때는 또 한국 저 비빔밥, 그 다음에 무슨 시래기국, 그 다음에 무슨 치즈 케이크 뭐 이런 거 이렇게 저녁에는 또 뭐 이렇게 먹고 먹은 거를 이제 식단을 다 쓰는 거예요. 쓰는데 거기에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내가 식이섬유를 얼마나 섭취했는지를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평가를. 또 영양소는 골고루 먹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봐야 돼요. 탄수화물은 이렇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뭐 미네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섭취했는지 한번 얘기해 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식습관, 먹는 습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단과 관련된 식습관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꼭 밥 먹고 나서 꼭 단 것을 먹어야 한다. 먹고 있다. 뭐 이게 습관이에요. 예. 나는 하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식습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시간. 나는 저녁을 꼭 밤 12시에 먹는다. 야식처럼 먹는다. 하여튼 그런 식습관. 나는 밥을 먹을 때 굉장히 빨리 먹는다. 다른 사람이 10분 걸리면 나는 5분이면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식습관입니다. 그런 걸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빈칸에 넣어라 그랬는데 이거를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과제로 제시를 합니다. 자, 어떻게 과제를 작성할지 이제 그 채팅창을 보시면 내가 과제를 이렇게 해라 그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목은 나의 식단과 식습관 괄호 열고 일반, 여러분 일반이죠. 근데 일반 학생 중에 자기가 2반이라고 써서 보낸 학생들이 있더라고. 내가 매일 한번 보니까. 그래서 그 2명한테는 다시 보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한번 자기 메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이라고 쓰고 이렇게 줄 하나 긋고 베트남 이름을 베트남식으로 그냥 쓰면 돼요. 한글로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 본문에다가 아침 식단을 써요. 아침 식단. 그리고 그 다음에 점심 식단, 저녁 식단, 간식 있으면 간식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이런 식단에서 내가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식이섬유 섭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식습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쓰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첨부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첨부 파일은 뭐냐면 각 식단의 사진을 찍으세요. 한 장씩만 찍으세요. 아침 식단 한 장, 점심 식단 한 장, 저녁 식단 한 장, 혹은 간식 있으면 간식까지 한 장. 그래서
3장 혹은 4장을 첨부 파일로 압축하지 말고, 예? 압축하지 마세요. 압축하면 숙제 안 받겠습니다. 압축하지 말고 그냥 첨부를 해서 나한테 보냈어요. 제출 마감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로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자, 알겠죠?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식단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거가 이게 어려울 수는 있겠네. 여러분이 먹는 베트남식 음식을 한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국말로 써야 되니까, 한국 독자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써야 되니까, 뭐 한국말로 번역어가 만약에 없으면 이제 베트남식 말로 그냥 베트남 말을 한국 글자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네. 한국 글자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과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인의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표에 메모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대인의 식생활의 변화 현상 중에 하나가 청량음료, 탄산음료. 이 청량음료라고 하는 것은 먹었을 때 속이 뭐 시원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청량감이라고 그래요. 이걸 청량감. 이 청량감. 그냥 어디 산골에서 흐르는 물에 손을 넣었을 때 그 시원함,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 몸속으로 느껴지죠. 그런 게 청량음료고, 탄산음료는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거.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죠. 이게 대개 청량음료가 탄산음료에 다른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이 몸속에 들어서 이렇게 터트려지면서 청량감을 주거든요. 근데 이걸 과다하게 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이 많아서 당뇨나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교 근처에는 이런 거를 자판기를 두지 못하도록 법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몸을 차갑게 해서 소화장애를 가져오기 쉬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민성 대장염이, 대장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이냐? 탄산음료 대신에 차 종류를 마신다. 이렇게 해결하자는 거죠. 예. 근데 나도 이제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를 좋아해서 오래전에 그 사이폰 커피라는 걸 이제 그 연구실에서 내려서 먹곤 했는데, 내가 가만히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스스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커피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addicted, 중독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커피를 안 먹으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점심을 먹었는데 커피를 안 마시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 이 숨이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말이지. 그래서 길 가다가 그런 현상이 생기면, 지금은 이제 카페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그 옛날에는 이제 다방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방 가서 블랙 커피,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은, 그냥 그때는 뭐 원두 커피는 없고 인스턴트 커피 시대인데, 그걸로 한 잔 주세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냥 훌쩍 한 잔 마시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아까 식습관 한번 여러분 분석해보라 그랬는데, 자기가 분석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커피에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중독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커피를 끊기로 했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러면 커피를 끊는 대신에 뭐 다른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차, 녹차, 엽차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은 커피 마십니다만은 뭐 적당히 마시는 거죠. 적당히, 적당히 뭐 지나치게 마시나.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요즘 젊은이들도 다 그럴 거예요. 커피에 이제 다 인이 박인다고 그래. 한국말로 인이 박인다. 막 그냥 그걸 기본적인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먹게 됐어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현대 식생활 변화 현상은 뭐냐?
뭐 가령 그 식사 후에 디저트를 꼭 먹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는다. 그러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영양분의 과다 섭취, 당분의 과다 섭취죠. 그렇죠? 디저트는 다 달콤하거든. 먹기 좋게. 네, 달콤. 문제 해결 방법은 뭘까? 밥을 조금 더 많이 먹어. 좀 배가 부족한 부분은 밥을 좀 더 많이 먹는 방법도 있고, 이제 식이섬유로 이제 그 건강식품으로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 그러는데 건강식품으로 디저트를 대신해요. 뭐 요거트를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휘 및 표현 익히기 82쪽이죠. 82쪽. 문법 및 표현 뭐뭐 하곤 하다. 그 다음에 뭐뭐로서 하다, 뭐뭐하다, 뭐뭐을 겸, 뭐뭐을 겸 그렇게 세 가지 형태예요. 첫 번째 뭐뭐 하곤 하다. 이게 우리 앞에 그 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곤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명사인데 연결어미인데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예요. 여기 보죠. 어렸을 때는 친구들하고 자주 불장난을 하곤 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여기서 뭐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불장난 하는 거예요. 불장난. 불장난 아시나요? 불장난 해보셨나요? 네? 성냥을 그어가지고 뭘 태워보고 이게 또 재미있죠? 자칫하면 이제 불이 나죠. 네. 불장난이에요. 불장난. 가끔 그런 일들을 하곤 했다. 반복되었었다. 그런 기억이 있다. 이건 이제 과거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는 팝송을 자주 듣곤 했는데 요즘은 가요를 자주 듣곤 한다. 듣곤 두 번 나오지. 팝송을 자주 들어요. 팝송 뭐 이제 특히 이제 서양, 특히 미국의 대중음악이죠. 요즘은 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라고 하면 한국 가요를 말해요. 한국 가요. 근데 한국 가요 중에도 K-팝류는 아니고 좀 한국에 흔히 이제 말하는 뭐 뽕짝이나 대중가요 이런 것들인데 취미가 변했어요. 이 사람이 취미가 변했는데 그래도 취미라고 하는 것은 자주 무엇을 할 때 취미가 있는 거지. 나는 음악을 듣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들어서 그건 취미가 아니죠. 자주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곤하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찜질방에 가곤 한다. 여러분 호치민에 찜질방이 있나요? 찜질방. 이게 한국식 그 사우나예요. 한국식 사우나. 가면 이제 먼저 이제 뭐 목욕을 하고 또 거기서 주는 옷이 있어요. 찜질방 옷을 입고 찜질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불가마라고 해서 막 그 열이 막 나오는 방도 있고 냉장고처럼 되어 있는 방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딱 지내기 좋을 만한 방도 있고 여러 개 이제 형태 방들이 있어서 가서 좀 쉬고 땀도 흘리고 땀도 식히고 그 다음에 뭐 배고프면 또 뭐 거기서 사 먹어요. 밥을 또 사 먹고 그러다가 또 잠이 오면 그냥 자.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경우에 여관비가 없으면은 호텔비가 없으면은 이 찜질방에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한국 찜질방입니다. 아마 호치민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찜질방.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찜질방에 가곤 한다. 자주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로써 뭐뭐하다. 뭐뭐로써 이 로써하고 그 다음에 로서하고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뭐로써하고 뭐뭐로서하고를 구분해야 되는데 뭐뭐로써는 써는 도구.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문을 보면은 힘든 시기였지만 사랑으로서 어려움을 이겨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거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는 그래서 명사 플러스 으로써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써. 그다음 두 번째, 야채 주스 한 잔을 마심으로써 하루 비타민 섭취량을 섭취할 수 있다. 마시다에 이건 이제 동사인데 거기에 명사형 어미 미음을 붙였죠. 마심. 그리고 으로써 이렇게 한 거예요. 마시는 것을 통해서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됐다. 함으로써 여기 나오죠. 하다에 명사형 어미 미음이 붙고 으로써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예문 참고로 보시면 자식으로서 여긴 서라고 했어요. 서는 뭐예요? 자격이에요. 자격.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그 말이 맞죠? 베트남도 유교적인 전통을 오래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특히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걸 많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봤어요. 자식이라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격으로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언니가 아주 훌륭한 언니인가 봐요. 딸로서 역할을 잘하는 그런 언니인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딸의 자격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찰스는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왕위에 올랐다. 영국 얘기죠. 그 다음에 뭐뭐을 겸 면모을 겸 하는데요. 이 겸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명사로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두 가지 이상이나 동작이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뭐뭐을 겸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뭐을 겸 이게 한 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거에다 내가 이렇게 괄호를 씌워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도 공부할 겸 한국문화도 배울 겸, 그렇죠? 두 번 나왔죠. 한국말도 공부할 겸 한국문화도 배울 겸 유학을 왔다. 한국말 공부하는 것과 한국문화 배우는 것, 이 두 가지 동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도 볼 겸 바람도 쐴 겸 해서 나왔다. 시장을 본다는 건 뭐예요? 시장을 본다는 건 그냥 시장을 눈으로 가서 이렇게 보는 거? 그것도 시장 보는 일이지만 여기서 시장 본다는 것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겸, 시장도 볼 겸. 그 다음에 바람도 쐴 겸, 바람을 쐴다는 말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몸으로 이렇게 그 바람에 이렇게 몸에 부딪히는 압력, 감각을 느낀다는 겁니다. 바람을 쐴다는 말은. 이게 바람은 집 안에서 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문 열면 들어오긴 하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옛날 한국집 생각해 보면 문들이 다 작고 그래서 바람 쐴다는 건 집 밖으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시장도 볼 겸 바람도 쐴 겸 이 말에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과 한국 문화 이런 게 좀 들어있죠. 시장을 본다, 바람도 쐰다. 이게 집을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왔다. 그 다음에 건강도 위할 겸 피부도 위할 겸 내일부터는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이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는 뭐가 좋나요? 여러 가지 영양소도 있지만 특히 식이섬유 있잖아요. 과일에 식이섬유 있고 피부는 아마도 과일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C 이런 거가 피부에 좋다고 그러죠. 그 두 가지를 할 겸해서 내일부터는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이다. 이 표현들이 앞에 우리 그 예문에 나와 있으니까 읽기 문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다가 이걸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기가 겸이고 뭐뭐로서 뭐뭐 하다구나. 이건 뭐뭐 곤 하다구나. 그렇게
해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문법 및 표현을 배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뭐로서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외국 생활은 힘들고 외로웠지만 한국어 공부에 전념함으로써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 외국에서 한국어 배우러 온 유학생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괄호 속에다가 한국어 공부에 전념하다. 그러니까 한국어 공부라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한국어 공부에 전념한다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다. 견뎌냈다. 그렇게 쓸 때 함으로써 이렇게 바꾸라 이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응옥 응원. 찐 응옥 응원. 정 호아이투. 정 호아이투. Yes. Let's change. 네, 네, 인벌. 네, 왜 글쎄 헐 힘들고 외로웠지만 죄송합니다. 2번. 자, 전신마비가 된 동생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믿음과 사랑으로서 해낼 자신이 있다. 전신마비라는 것은 몸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 말해요.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병이 있죠. 그런 병이 있는데 동생이 그런다는 거 봐. 동생이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믿음과 사랑으로서 해냈다.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은 특별히 어떤 종교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 근데 일반인이 보통 생각으로는 참 아무리 자기 가족이라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티흥. 수빈이 3번. 수진 씨와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서 서로 간의 오해가 쌓였는데 이번 김장회에서 신뢰하고 도와줌으로써 오해를 풀 수 있었다. 말소리 좀 잘 안 들렸지만 털어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오해를 풀 수 있었다. 동창은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을 동창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창 글자 그대로의 뜻은 창문이 같다 그런 뜻이. 창문이 같다. 창문이 같다 하지만 대개 이제 그 alumni 동창 같은 학교 출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에 만나지 못하니까 오해를 하게 됐어요. 나를 싫어하나? 그런데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그 말은 속마음을 그냥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뭐 감출 것이 없어. 그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정민 투원 정민 투원. 힘들 때일수록 서로 신뢰하고 도와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예. 도와줌으로써 이게 써자가 좀 강조가 돼야 돼요. 도와줌으로써 해야 돼요. 도와줌으로써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발음을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의로서와 의로써 구분 잘 못하게 돼요.
힘든 때일수록 서로 신뢰하고 도와줌으로써. 신뢰하다, 믿음이죠, 믿음. 예, 도와주다. 그 다음에 5번. 전 푸엉주엔. 이 모든 문제를 돈으로서 해결하려는 생각 같다니. 이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돈으로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다니. 너무 잘했다 그런 뜻입니까? 잘못했다 그런 뜻입니까? 주엔 네. 대답해 보세요. 마이크 끄지 말고. 사심으로. 예? 뭐라고요? 좀 잘 안 들어서. 예,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엔 마이크 끄지 말고 있어봐요. 네, 잘 모릅니다. 말을 조금 크게 분명하게 해볼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저는 모릅니다. 잘 모른다고요? 네, 네. 자, 이 말은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여러분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저쪽 투드 캠퍼스에서 1군 캠퍼스를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차선을 건너와 가지고 내 오토바이를 건드려서 내가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내가. 오토바이도 부서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잘못했죠. 근데 그 상대방은 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서 이제 나한테 돈을 줘요. 뭐 100만 원 이렇게 돈을 줘. 오토바이도 고쳐주고. 그러면 됐지. 예,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미안하다.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 이런 말이라도 따뜻하게 했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이 돈이면 되겠죠? 하고 돈만 주고 갔다. 그런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를 돈으로서 해결하는 생각 같다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돈이면 다 돼. 예, 돈이면 다 돼. 세상의 모든 것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말이에요. 이게 같다니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이 점점점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 자체가 그냥 그 말이 무슨 뜻이다 그것만 아는 거 하고 그것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겠거니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의미가 통하도록 두 문장을 연결해 보십시오. 겸 이거죠. 돈도 벌 겸 한국어 연습도 할 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당은 뭐 하는 식당이에요? 쩐티히엔. 네. 이 식당은 무슨 식당인데? 한국식 식당입니다. 예, 한국식 식당, 또 한국 손님들이 오는 식당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도 벌고 한국 손님들이나 한국 주인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국말도 하고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쩐티 푸억 안.
네. 어, 영화도 별 겸 서빙도 할 겸해서 시내로 나가봤다. 예. 왜 시내로 나가야 돼요? 어, 어, 아마 음, 서, 어, 음, 영화를 영어도 하고 서빙하기 위해서 음, 음, 그러니까 백화점을 왜 가야 시내로 합니다. 나갔냐고요. 왜 시내로 나가요? 왜 시내로 갔냐고요. 다른 데로 안 어, 가고 왜 시내로 갔냐고요. 시내에 영화관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 뭐 풀기는 풀었어. 풀기는 풀었는데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요. 왜 시내로 나갔느냐? 시내에 영화관도 시내에 있고 쇼핑도 시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쩐티 투이미 지앱 하느 탐 네. 통장 조식도 들을 기억하면서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예, 한다. 여기서 겸 보통은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동창 소식도 들을 겸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뭐 동창 소식도 들을 겸 뭐 그 친구 소식도 들을 겸 뭐 그런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 응옥래 네, 선생님. 네 읽어보세요. 어, 어, 수업에 집중하세요. 응웬 T2 타오 네, 생각도 하고 모르는 것도 모를 겸 선생님께 전화를 들었다. 예, 선생님께 상담도 하고 뭔가 내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그다음에 응웬티 지에우 점 네. 쌀은 좀 배감 피부 관리로 하컴 겸 그래. 검이 아니고 겸. 관리로 하컴 오랜만에 병원은 찾, 찾았다. 예. 피부 관리. 그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다음 페이지.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가공은 원재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꿔주는 거예요. 공정을 추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공이란 말은 공정을 추가한다. 섭취는 먹어서 흡수한다 그런 뜻이고 선호 어떤 것을 특별히 좋아한다 선호. 그다음 배설 배설. 그다음에 축적 쌓아둔다 그런 뜻이죠. 예.
자, 1번을 응웬티 아이주엔 네, 선생님. 해보세요. 소스가 많은 인스턴트 식품은 자주 먹으면 자극적인 음식은 선호하게 된다. 예, 선호하. 선호. 예. 그런데 뭐 문장으로 그게 좋은 문장은 아닌데 하여튼 여기서는 선호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응웬티 몽감. 네. 인스턴트 식품은 많이 먹으면 복부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이 축적된다. 예, 축적된다, 쌓인다. 복부는 어디냐면 배예요, 배. 배 복자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가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응웬티 껌뚜 응웬티 껌뚜 응웬 쩐번 아인. 소편이나 대표는 우리 문장에 크게 읽으세요. 안 들려요. 네. 소편이나 대변은 우리 몸속의 찌찌기를 몸 밖으로 배설하는 것이다. 예, 배설. 찌꺼기 읽어보세요. 찌꺼기. 찌꺼기. 예, 찌꺼기. 예. 자, 그 다음에 응웬 응어 카인린. 네. 영양소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고, 약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다. 예, 섭취죠, 섭취. 예.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고, 부족한 거는 또 약물을 먹어도 돼.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마다 비타민을 먹어요, 비타민을. 예. 비타민, 종합 비타민도 먹고, 비타민 C도 먹고. 그 다음에 응웬민 한이에요, 하인이에요? 네. 자기 이름 얘기해 보세요. 응웬민 한이에요, 하인이에요? 한이에요. 한? 네, 한이에요. 한, 오케이. 자, 네.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을 거친 가공된 음식보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의 영양이 많다. 예, 가공. 예, 사람의 손을 거쳤다. 그게 가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매일 먹는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서로 연결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 아까 내준 그 과제 있잖아요. 과제 식단 분석을 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이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귤, 당근, 고구마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뭐 비타민을 먹는다. 그런 식으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많은 거는 가나다라 마하바 중에서 쌀밥, 국수, 빵 이런 것들이죠. 탄수화물.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그 어떤 열량을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아침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흔히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 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고기 같은 데 있는 건데 두부, 콩, 닭가슴살 이게 단백질 나오는 거죠. 두부하고 콩 뭐 같은 거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콩은 두부로 만드는 거니까. 두부는 콩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두부를 원래 모르다가 이제 동양의 두부를 알게 되면서 이거를 서양 사람들은 좀 신비로운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비로운 음식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두부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서양 슈퍼에 가면 두부를 팔아. 토fu 중국 발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토fu라고 하는데 비싸. 한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은 기름기. 기름기죠. 기름기. 어디에 많냐면은 닭튀김,
도넛,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는 뭐가 프렌치 프라이예요? 프랑스식 프라이, 튀김. 그 맥도날드 같은 데서 그 사이드 메뉴로 주는 거 있잖아요. 햄버거 옆에 이렇게 그 감자를 이렇게 길게 썰어 가지고 그걸 기름에다 튀겨 주는 거. 그래 가지고 저기 케첩 찍어서 먹는 거. 그게 프렌치 프라이. 그다음에 햄버거 이런 것들은 지방이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름에 튀긴 것. 도넛도 기름에 튀기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A, E 등이 많은 것은 뭘까? 비타민 C 많은 것은 과일이거든요. 과일, 귤. 당근은 비타민 A가 많고 고구마는 비타민 E가 많은가 봐요. 예. 그 다음 미네랄 하고 여기 CAFE 했는데 이게 원소 기호입니다. 원소 기호. CA는 칼슘. 칼슘은 우유, 멸치 이런 데 많아요. 칼슘. 이 칼슘은 사람의 그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죠. 칼슘.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우유를 먹어요. 왜? 칼슘 때문에. 요즘에 나는 우유를 지금 안 먹고 있는데 대신 멸치를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멸치라고 아주 작은 생선을 말려서 볶아 먹거나 한국에서 이제 국 끓일 때 또 넣거나 그런 거 있어요. 멸치 아주 작은 생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간은 사람 몸속에 있는 뭐 동물의 몸속에 있는 거죠. 그거는 피가 거기 고이고 그러니까 피 성분 피에는 철분이 많아요. FE가 철이잖아요. 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는 이제 하나 남았네. 현미, 버섯, 미나리, 상추 이런데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 미나리 같은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나리. 베트남에도 미나리 있나요? 미나리는 이렇게 물 많은 데서 미나리 깡이라고 거기서 자라는 건데 한국에서 매운탕 먹을 때 생선 매운탕 먹을 때 그 미나리를 넣어서 먹으면 향도 좋고 예, 그 괜찮은데 예,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이제 이 두 개 하고 오늘 이제 수업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에 비슷한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십시오. 응웬느 꼬인 네. 예. 싸이다 비슷한 말이 뭐예요? 비슷한 말은 축적되다. 예, 축적되다. 싸이다는 이제 한국 고유어고 축적되다는 말은 한자라는 말. 한자어. 응어티미짱. 네. 예, 해보세요. 그 다음. 방치하다. 막다, 방지하다. 막다, 막어. 못 오게 막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어. 그런데 여기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다. 이것도 방지하다는 한자어. 투 응웬 타인나. 네. 타인이 맞아요? 타인나 그래야 돼. 탄나 그래야 돼요. 탄이요. 탄? 예. 타인이 아니고? 아니요. 예, 알겠어요. 해보세요. 네. 많아지다. 단어의 비슷한 늘다. 정답만 얘기해 보세요. 많아지다가 뭐예요? 늘다. 늘다. 예, 늘다. 늘다의 반대말은 뭘까? 줄다. 네, 좋았어요. 잘했어요. 많아지다 반대말은? 줄어지다. 적어지다. 바로 밑에 있죠? 예, 적어지다. 예. 그럼 4번까지 다 했네. 그러면 이제 5번을 썬티 탄응원 5번은 선호하다.
좋아하다에 비슷한 말은 선호하다. 아까 네. 선호란 말이 한자라고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부한치. 모자라다는 부족하다. 예, 부족하다. 부족하다. 예, 한자어입니다. 자, 4번 다른 단어와 관계가 먼 것을 하나 찾아 동그라미 하십시오. 보티 응옥 린. 네. 1번 대변, 소변, 흡수, 배설물. 다른 단어와 관계가 먼 것은 흡수입니다. 흡수죠. 예. 그 다음에 2번을 반티 지엠 꾸인. 네. 2번 활동,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유산소 운동. 좀 대답하는 현동, 혈당. 현당. 네. 아니, 혈 리을 받침. 혈당. 현당, 아니요. 혈 해보세요. 혈. 현, 혈. 현당, 현이 아니고 혈. 현, 혈당. 현당. 또 니은 나왔네. 혈당. 그 발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마이 홍농. 네. 대장, 위, 간, 목, 목입니다. 왜 목이에요? 왜냐면 대장, 위, 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입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내장이라고 그래요. 내장. 네. 속에 들어있다고 내장. 네, 잘했습니다. 롱탄닷. 롱탄닷. 롱수원 타오비. 지방, 콜레스테롤, 기름, 제총 감량. 대답은 제총 감량. 예, 지방, 콜레스테롤, 기름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죠. 예. 오케이. 뭐 이제 이거 외에도 이 건강 또 먹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은 참 많죠. 그거 열심히 공부하려면 한국 식당 열심히 가보세요. 한국 식당이 좀 비싸긴 비싸죠. 예. 자, 근데 그거 맛하고 같이 기억하면 음식 이름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베트남 음식 좀 이제 베트남에 가면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알아야 되겠고, 또 이제 그 영양분이 무엇인지, 식이섬유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성분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